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어머니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그러니까 입시 전반적인 좀 변화랑,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조금 다 아시겠지만,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어머니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좀 꼼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입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생기부 기재시 유의사항,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생기부 기재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내신이 이제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 변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한 절반 정도로 된다. 기존의 교육과정 이번에 1등급은 기존의 2등급 정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머니들 다 아시고 저희 자료에 있으니까 이건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충 절반 정도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등급이 5등급 체제로 바뀌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머니들 우리나라가 대학에서 아이를 선별할 때 아이들의 우수성을 보려고 할까요? 안 보려고 할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뽑을 때 예를 들면 한 특별한 전형을 하나 만들어. 그 전형을 만들 때 그 아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될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저소득 기준이라던가 다문화 기준 같은 것도 있긴 있죠. 그쵸? 근데 그 전형이 확대가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안타깝게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대입이 사실상 사회에 나가는 어쨌든 그 지표가 되는 거고 좋은 대학을 간다가 사실은 이 친구가 성공한 인생인가를 결정짓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학은 수평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의 레벨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서영고, 서성안이, 중경외시 이런 식의 대학의 수직적 서열화가 계속 되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대입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도 결국은 계속 줄 세우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 차이가 있다면 수능형 줄 세우기가 우리 아이에게 조금 더 유리하냐 아니면은 수능을 아닌 내신이나 학종이나 이런 게 우리 아이한테 좀 더 유리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능이라는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줄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어머니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게 입시는 절대 공정하지가 않아요. 입시가 공정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비를 하시면 안 되고 이미 입시를 그러니까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그냥 안정적인 그 인생을 시작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미 다 선행을 많이 돌렸었잖아요. 그쵸? 왜 선행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선행을 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그렇게 해야 입시에서 유리하니까. 그쵸? 학종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선은 내신 변별력이 약화가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생기부에 표준 편차가 제공이 됐어요. 표준 편차가 있어야 이 학교가 어떤 학교고 그 상황에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같은 1등급이어도 표준 편차가 있어야 결국은 이 분산 안에서 이 친구가 차지하는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자제분들은 표준 편차가 제공이 되지 않아요. 예전에 똑같은 1.5라고 해도 이미 그게 2배수 가까이 된 1.5기도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표준 편차가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대학에서는 내신 등급을 이제 더 이상 많이 신뢰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전보다 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해야 좀 더 자신의 그 우수성을 어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통 이제 서영고에서는 Z 점수로 많이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Z 점수 자체가 표준 편차를 분모로 원점수하고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의 점수였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 아이들의 어떠한 위치, 상대적인 위치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평범한 일반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같은 1등급, 자사고값 그래도 똑같은 그냥 1등급이거든요. 그런데 표준 편차가 21.2, 자사고는 15.1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1등급이어도 수강사 수도 거의 같죠? 그런데도 이게 표준 편차만으로도 이 학교가 어떤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우수성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표준 편차가 제공이 되지 않으면 이것만으로는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이미 이전에도 아시겠지만 자사고, 특목고, 외고는 커리큘럼이 다르잖아요. 제2외국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학교가 특목고인지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특목고하고 일반고의 구분이 아니고 경기도권 고등학교랑 전라도권, 경상도권 고등학교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수요일에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로 방과후 수업을 나가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사립이에요. 지방 사립. 거기서 이제 제가 하는 게 뭐냐? 예전에는 논술 강의를 했어요. 근데 논술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인문계 논술이니까 인문 논술 거의 이제 뭐 씨가 말랐거든요. 그럼 왜 가서 뭘 할까요? 제가 국어 수업을 할까요?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만들어주는 수업을 해요. 거기는 저희가 무슨 활동을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그 학교는 내신이 어차피 자기네들은 어느 정도 좀 안 좋다는 걸 알아주는데 올해부터 약간 시동을 건 거야. 지금 이제 좀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같은 내신에서 좀 그래도 전문가들이 만지면 어느 정도 이게 질적 차이가 생기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해보고 입시에 조금 변화가 있으면 내년에 좀 더 확장하겠다. 이사장님 방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도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저하고 같이 하시던 손태 선생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가서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는 지금은 표준 편차를 가지고 경기도권과 지방권 고등학교 어느 정도 그래도 판단이 조금은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거 자체가 판단이 불가능하죠. 아시겠지만 지역 이름 들어가는 활동 기재 안 되고 학교 이름 들어가는 활동 기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활동만 좋으면 내신은 그냥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신의 변별력이 훨씬 더 약화됐다. 1점대 내신이 기존보다 훨씬 조밀해지고 기존의 1등급보다 변별력이 없어지고 표준 편차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고등학교, 좋은 학생에 대한 내신 점수가 검증이 되지 않는다. 그럼 상위권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당연히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대학 서열화가 공고하고 이런 특성상 학생들을 좋은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거냐? 현재 주요 15개 대학 교과전에서 교과 100으로 선별하는 곳이 7개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교과 전형에서 교과 100으로 선발을 했어요. 주요 15개 대학의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미반영 대학은 없습니다. 진로 선택 반영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성평가, 단순 점수에서 몇 등급이냐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 친구가 진로 과목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도 보는 학교들이 서울대, 성균관대, 동국대 요 세 학교들이었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면접을 활용하는 대학들이 있었는데 이런 학교들이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곳이 교과 전형인데도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곳은 7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학교들이 정성평가 방식을 교과에서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과와 학종의 구분이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교과는 생기부 하나도 상관없이 점수만 가지고 가는 전형. 학종은 내신도 어느 정도는 좋아야 하는데 내신 0.5등급이나 1등급 정도를 이 활동들의 우수성과 탁월성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전형.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학종도 내신이 좀 더 중요해지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제부터는 안 그럴 거예요. 교과가 학종으로 가는 쪽이 돼요, 이제는. 교과 전형 자체가 이제는 내신 점수로만 뽑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너무 1등급이 많아지고 1등급에서 경기도권 1등급과 저기 지방 1등급권의 차이를 점수로 더 이상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상위권 대학에서 그런 아이들에게 모두 다 공정한 기회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입시 교육 과정에서 면접은 구술 면접이 일반적으로 어려워요. 구술 면접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최근 시사 문제들이라던가 아니면 수능 비문학보다 조금 어려운 내용들의 지문을 주고 이걸 한 10분 동안 네가 읽어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너가 아는 바를 얘기해봐. 이게 구술 면접이거든요. 이거 안 돼요.
원칙적으로 이게 왜 안 되냐면 교육과정에서 벗어나게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공통교육과정에서 그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통교육과정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게 징계를 받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교과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교과 안에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게 제일 편하냐? 결국은 생기부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교과 전형이라고 할지라도 면접 전형을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면접에서 이 친구의 어쨌든 좀 탁월한 뭔가 그런 사고성을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검증해 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교과의 학종화가 되는 거예요. 교과 전형의 학종화가 된다. 다시 얘기했지만 이게 뭐 안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위권 대학일수록 어쩔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학생들 변별을 못하게 되고 우수한 학생들을 계속 놓치게 되면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외고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고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학교가 되면 그 학교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보통 저희가 중경외시가 이제 인서울에서 좀 상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보통 이제 그러면은 외고나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뭐 경기외고, 성남외고 이 친구들한테 너 국민대 쓸래? 그러면 저 굉장히 욕먹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저한테 국민대를 쓰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듣는단 말이야. 국민대가 나쁜 대학이라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훨씬 더 우수한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우수한 아이들에 맞는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수한 전략, 아까 했지만 생기부 어차피 내신 점수가 이제 거의 불명해졌고 어떤 걸로 많이 보겠어요. 당연히 학종 관련돼 있는 활동들로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학생 뭐 교과 전형에도 서류 평가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될 거고요. 중상위권 대학도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에 면접을 하는데 현재 교육과정상 면접이 구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큰 방향은 이렇게 바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론 수능이 더 확대되거나 논술이 확대되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논술에 미련이 있어서 계속 여전히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네, 전혀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아요. 특히 문과논술은 그런 얘기 거의 없고요. 이과논술 쪽은 나쁘지 않은데 이과논술은 어차피 수학, 과학을 못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여서 그건 사실상 그런 느낌인 거죠. 이번에 연세대 그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논술은 확대되기 어렵습니다. 수능이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 확대되기 어려운 거고 여러분들 자제분들은 아닐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게 그런 식으로 수능 확대가 되려면 이미 몇 년 전부터 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2학년 초에는 그 각 학교의 입시 전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제분들은 수능 확대가 될 일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 비율은 거의 그대로 가고 그 비율 안에서 어느 정도 학교별로 세분화하느냐. 이건데 상위권 대학은 이렇게 되게 될 확률이 높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그냥 수능 올인이야. 나 다 필요 없고 그냥 수능만 잘하면 돼. 그렇다고 해도 가능은 하다. 그런데 그러면 예전처럼 원서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점수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거기 중에서도 내신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 학교는 못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서울대를 쓸 때 탐구 1하고 탐구 2가 같은 과목을 하면 못 썼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는 정시에서 그런 탐구 과목을 어떤 걸 선택했느냐가 아니고 세특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시도 못 쓰게 될 확률이 생기는 거죠. 훨씬 더 까다로워지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인데 굉장히 확률 높은 추정일 것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요거는 저도 제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런저런 교육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서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희대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고려대도 그렇고 이미 정시에서 생기부 서류 평가나 내신 그런 것들을 반영하겠다고 이미 공지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요 대학이 그거를 바꿨으면 다른 학교들도 기본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럼 정시도 말씀드리면 수능 100% 전형도 있고 수능 교과 내신 정량적 반영이 있고 수능 교과 세특 정성적 반영이 있고 수능과 면접 전형, 그다음에 수능과 계열 전공 관련 이수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전공, 자유전을 선발 확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카테고리가 잘못됐네요. 자, 보통 수능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다. 그쵸? 그런데 보통 지금까지는 수능이 요거
수능 100 정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서울대하고 경희대하고 이런 학교들이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세특을 정성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고지를 한 상태고 고대는 정량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변화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공지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수능 정시에도 면접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는 의학 계열이랑 사범 계열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진 않다. 요거는 큰 변화는 없을 거고요. 그거는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되고요. 계열, 전공 관력 이수 상황인 거죠. 아까 했지만 예전에는 서울대 탐구 1, 탐구 2가 같으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거 말고 교과에서도 어떤 과목을 꼭 들어야 한다라는 게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생길 것 같다. 이런 거거든요. 아직 고지된 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확인이 필요하다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무전공, 자유전공의 이제 인원이 좀 많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게 좀 유리할까? 문과에서 이과로 가든 이과에서 문과로 가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좀 더 줄어들 거다라고 할 텐데 결국은 이과가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상위권 학생들이 이과에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관련 과목 이수 상황을 확인을 하는 게 되는 거니까 자유전공이 확대가 되면 문과를 준비했을 때 문과에서 특별한 그런 게 없어.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관련 과목 이수 요게 조금 약간 편하다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문과 친구들이 어떤 그걸 할 때 이과로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긴 하지만 그래서 기존 정시와는 다른 생기부 플러스 수능의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3번과 5번으로의 변화가 여러분 어머니들 자제에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쵸?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이렇게 할 거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현재 예상되는 변화는 학종을 줄이지는 못합니다. 이게 공교육 정상화랑도 맞물려 있죠. 이런 정상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실 거예요. 지금 수능 체제가 바뀌면서 우리 아이가 과연 학교에서 내신을 잘 하면서 탐구를 사탐이랑 과탐까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검정고시를 빨리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학종을 뿐만 아니라 교과 정시에서도 어쨌든 서류 평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학종을 줄이지 못하고 그리고 정시에서도 학종과 관련되어 있는 서류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그 이유가 공교육 정상화 때문인 거예요. 교권.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이 뭔가 아이들에게 활동을 제안을 했을 때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의 말을 어쨌든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입시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종을 줄이지 못합니다. 학종이 분명히 이상한 부분이 많고 문제점도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학종만한 게 없습니다. 수능은 지금 너무 위험해요. 수능으로 그걸 늘리면 학교가 굉장히 빠르게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대전제가 학종을 줄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교과를 줄이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내신 등급도 물론 여전히 유효하긴 하지만 약화됐다. 즉 내신 등급이 3등급대가 돼서는 상위권 대학을 간 걸 고려하는 건 좀 어렵다. 바뀐 체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2등급대로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정시에서도 생기부 활동을 반영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 논술보다는 면접 전형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논술은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못하는 글쓰기를 가지고 대학에서 입시를 선발한다라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웠느냐를 가지고 측정하는 면접 전형이 확대될 예정인 거고 이거는 교육부, 학교 선생님, 대학에서 거의 합의된 상황입니다. 면접으로 가자. 수행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가 중요해진다는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 학생님들이 이거를 꼼꼼히 평가하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형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봐줄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의 전문성이 올라간다거나 글쓰기의 논리성 같은 걸 보는 건 아니고 조건, 예를 들면 세 문단 체제로 써라고 했을 때 세 문단이라는 걸 제대로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서본결의 구조라든가 기승전결의 구조에서 몇 가지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해서 그거를 만족시키느냐가 되는 거지 아이의 글쓰기 능력을 위해서 무슨 딱따로 논술학원을 고등학교 1, 2학년 때 다닌다라는 건
개인적으로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는 이미 수행평가가 나오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주고 아이들한테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피드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수학 수행평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점수가 올라가더라도 그 점수에 따른 변별력은 만들어지기 힘들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과 전형이나 학종이나 모두 내신 등급이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상위권 특목 자사고와의 경쟁을 고려하면, 즉 서울, 인서울, 명문대학교에서 좋은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요소를 고려하면 등급보다는 생기부 활동의 중요성이 좀 더 올라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를 가라 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특목고는 어쨌든 생기부 써주는 거에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래서 뭐 조원장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있는 학교들이 꽤 그래도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저희 구성고 1학년 상위권 학생들이 꽤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작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페이퍼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보통 요 근처에서 제일 활동을 많이 하는 학교는 보정고가 맞거든요. 보정고는 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활동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뭐 요구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최상위권은 잘 모르겠는데 중상위권 정도나 그냥 일반적인 상위권 아이들의 활동이 기재되는 여러분 좀 많이 아쉬워요. 이렇게까지 시켜놓고 왜 이렇게밖에 안 써주지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건 저희 학원 기준입니다. 다른 학원에 있는 우수한 아이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 학원 기준으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고, 어떤 거였냐면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과학 탐구 실험이 있어가지고 실험 주제를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고등학교 통합과학의 그 생명하고 환경에 대한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중독으로 잡고 수용성 독성 물질과 지용성 독성 물질을 비교해서 지용성 독성 물질의 축적과 그 다음에 돌연 변이를 주제로 이게 얼마나 실제로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도서가 이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도서고, 그래서 되게 딱 예뻐요. 고등학교 1학년을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까 결정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실험분을 뭘로 삼을 거냐. 예를 들면은 뭐 G 이런 거, 실험용 G 이건 좀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면 진짜 좋은데 그건 너무 전문적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일 무난한 물벼룩으로 할 것이냐 초파리로 할 거냐 이걸 고민하다가 물벼룩은 관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 애들이 좀 너무 잘 죽는데요. 그래서 좀 덜 죽는 초파리로 하자고 해서 실험 계획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해줬어. 근데 까인 거야. 비읍 고등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독성 물질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저희 상황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독성 물질이 뭐였냐면 에프킬라였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걔한테 위험한데 그 고등학생이 실험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시중에 유판되는 거고, 제가 그거를 아이들하고 말해서 어떤 독성 물질이 그나마 제일 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이 있는가 해가지고 그게 에프킬라 중에서도 특정 에프킬라에는 그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 선행 연구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됐다. 이제 뭐 하나 했겠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너무 당황스러웠지. 이게 되었죠.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학교는 아니고 다른 학교긴 한데 페이퍼 같은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뭐뭐 해라라고 요구를 해주고 그 페이퍼에 대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학생이 좀 좋은 상위권 학생이긴 했어요. 내신 등급이 좋은 학생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그렇게까지 최상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가 이제 국어가 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어서 100점을 맞긴 했는데 과학이랑 수학을 보니까 또 그렇게까지 100점은 아닌 거야. 그러면 그냥 약간 그냥 상위권에 있는 평범한 학생 정도 중에 그저 오는데 선생님이 그 친구랑 소통을 되게 많이 해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안내해줘서 저희도 어렵지 않게 얘기를 계속 확인해가면서 그럼 이런 방향으로 하시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렇게 변화가 생기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지금 그게 없어지는 상황에서 표준 편차 반영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생기부 활동의 차별성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차별성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하시든 어디서 하시든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생기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과 기본 역량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공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역량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전공 심화 탐구 역량을 채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본 역량은 언제 채우냐? 1학년 때 채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학년 때는 무슨 활동이든 교과 선생님이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의 전공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를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고민하면 더 좋은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혹시 어머니들 왜 유튜브 중에서 그 대학 하는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꽤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기부 생산 다 해주고 이 정도면 어디 갈 수 있다까지 해주는 되게 유명한 채널이 있어요.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거기 보시면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활동이 막 기가 막혀. 와, 엄청나. 근데 보면 기본 교과 활동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면은 국어 문학적 감수성 역량이라고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읽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패러디까지 하고 창작이나 패러디까지 하는 거 문학적 감수성 역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고전 시가를 배우면은 흥부전이 나오든 박시전이 나오든 뭔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는 개뿔 아무것도 없고 다 그냥 국어 시간에도 무슨 독서를 해서 그 독서에서 의학 계열이니까 다 그런 얘기들만 꽉꽉 차 있는 거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많은 경우를 봤어도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저도 주변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걔들 물어보거든요. 야, 이거 맞냐? 이렇게 하는 거 맞냐? 그러면 안 된대. 자기들은 그렇게 안 쓰던데. 그렇게 써봤자 학교에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거의 합의된 사안인 것 같더라고요. 기본 교과 역량 없이 전공 심화 역량만 있으면 이 친구는 생기부가 조작된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권한이 없는 거야. 그 친구의 생기부에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반성적인 발언인데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좀 입김이 강하신 학부모님의 아이를 제가 한번 그걸 지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저를 맹신한 나머지 저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저하고 다른 의견을 낸 거야. 그랬더니 생기부를 상담하는 자리에서 그냥 박차고 일어나셨대요. 나는 그렇게 안 들었다고. 그 얘기 듣고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가지고 학교에서 찍혔지 결국은. 아시죠? 네, 그거 큰일 나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본 교과 역량 필요해요. 학교에서 기본 인성적인 부분, 리더십 부분 다 있고 그 다음에 전공 관련 탐구 활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왜 그렇게까지 저를 신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결단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우선은 어떤 활동이든 좋으니까 어머니들께서 왜 안 나와? 국어 같은 경우를 보여드리면 이제 비판 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 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 개발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열심히 하면 뭔가 보통 자료를 열심히 보죠. 저 논문을 보고 발표를 하겠죠. 그때 기록되는 게 뭐냐면 자료 정보 활용 역량입니다. 대부분은 자료 정보 활용 역량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이들이 이걸 기계적으로 엄청 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 당연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화 향유 역량.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품을 읽고 작품을 이해하고 작품을 창작하는 역량이에요. 어떻게 작품을 창작합니까? 그쵸? 작품을 어떻게 창작합니까? 우리가 다 한강도 아니고. 그쵸? 노벨상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패러디 하면 돼요, 패러디. 근데 그 패러디를 좀 적극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 향유 역량이라는 게 하나의 역량이잖아요, 어머니? 그럼 6개의 역량 중에 한 개만 있는 것보다 6개의 역량이 골고루 있는 게 당연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패러디를 한 번 했다고 문화 향유 역량이 높다고 써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표할 때마다 무조건 조금씩 패러디를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국어 선생님이 그런 걸 기재해줄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1학기 때 기재 안 되면 2학기 때 기재하면 되고 2학기 때 기재 안 되면 2학년 1학기 때 기재되면 돼요. 기본 교과 역량은 언제든 기재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료 정보 활용 역량은 국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교과의 거의 모든 교과의 자료 정보 활용 역량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 정보 활용 역량은 학종에서 거의 문제가 안 돼요. 어느 교과든 자료 그 활용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교과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역량은 다른 교과에 없는 역량. 과학이면은 과학적 문제 해결 역량이랑 과학적 과학적 사고력 역량 이런 것들은 다른 거에 없는 거잖아요. 과학적 의사소통 역량 이런 것도. 그리고 역사 같은 경우 문과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역사는 뭐가 있냐면 역사 사실 이해 역량, 그리고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 역량, 이거.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 역량 같은 것들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하게 다뤄지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엄청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고 이거를 보통 못 채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요렇게 하면 이 역량을 채울 수 있다라고 안내해줘서 다른 애들보다 기본 교과 역량에서 적어도 실수는 하지 않고 감점 당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걸 우선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이해되셨죠, 어머니들? 그래서 우선은 뭐냐, 처음에 1학년 때는 뭐든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수행평가나 기말고사 끝나고 갑자기 학기 말에 뭐 좀 내봐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포인트입니다. 그때는 학교 선생님이 뭐 하려고 하시는 거다? 생기부 좀 채우려고 하는 거야. 생기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뭔가 써주고 싶은데 너무 판에 박힌 듯한 표현인 거지. 그러면 이제 나는 고민하고 싶지 않다. 얘네가 뭐 좀 가지고 와봐라. 이 형태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페이퍼 형태로 제출을 받는 거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페이퍼로 받는 건 너무 노골적이니까 그렇게 안 하고 니들이 발표하면 적어줄게 이런 형태가 되고요.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만 그 정도가 되는 학교나 그 정도가 되는 선생님은 그래도 좋으신 분이에요. 학종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 페이퍼를 주고 페이퍼 받는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게 공정성 문제에 항상 공격을 받을, 민원을 받을 걸 감수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왜 이게 그게 안 되냐면 여기도 당연히 특정 선생님들은 잘 하세요. 고3 선생님들은 그런 거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근데 고1부터 그렇게 했다는 게 좀 굉장히 적극적인 변화라고 보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은 교무부장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약간 어느 정도 의견이 합의가 된 거예요. 의견이 합의됐다는 건 내년에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구성부에서 그렇게 변화가 있으면 다른 학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겠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입시가 바뀌니까 작년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고1부터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확실하게 변화를 먼저 보인 학교는 구성부가 맞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수행평가 하니 열심히 해가 아니라 그냥 고민하지 말고 보내. 어디든 보내요. 어디든 보내라고 하세요. 저한테 보내든 어디든 좋으니까 그거를 분명히 해주는 데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저희는 사교육 업체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싸고 빨리 해주는 데를 찾는 게 좋으실걸요, 차라리. 진짜로. 애한테 그거를 왜 계속 고민하고 있게 합니까? 바빠 죽겠는데. 수학이 다 선행이 됐어. 과학이 다 선행이 됐어. 그러면 괜찮아, 차라리. 그래서 과학하고 수학에 크게 투자를 안 해도 돼. 그러면은 해야지. 그럼요. 그거라도 해야지. 근데 보통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선행을 뭐로 보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학 기출문제를 풀어야 돼요. 고전고, 구성고, 대지고 기출문제를 풀어가지고 본인이 80점에서 90점 정도를 맞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행이 된 거예요.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중등 국어문법이랑 거의 다 신촌중 부모님들이시니까 신촌중 중등 국어문법이랑 고등부 국어문법이랑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애들은 고등학교 문법 지금 문제 거의 다 풀거든요. 한두 문제 빼고는. 그게 그래야 선행이 된 거잖아요. 수학은 아니까 과학은 아니까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거는 부모님들 아셔야 돼요. 생기부는 기본 교과 역량이 우선은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차차 전공 심화 탐구 역량으로 가는 게 맞구나. 전공 심화 탐구 역량을 기재할 수 있는 거는 처음부터 너무 많이 기재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들어가면 되는구나라고 처음에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다양한 역량이 있고 이 다양한 역량의 키워드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구나를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알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런 거 하는 거고, 요거는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고요. 네, 요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료 프로그램을 하나 가입을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따가 이제 신청하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 건데, 들어가면 이거를 해서 이 친구가 이번에 보고서를 써야 돼. 어떤 보고서를 써야 되냐? 인문계열의 국어국문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를 써야 돼. 그럼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 흔히 많이 나오는 키워드들, 이런 것들이 쭉 뜹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리2가 나와 있는 개념들, 이런 개념들이 떠요. 클릭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와 관련돼서 쭉 하나의 보고서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너무 좋아. 제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는 문과예요. 이과에 관심도 많고 독서도 좋아하고 그렇긴 하지만 문과여서 자꾸 자기 표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특목고 자기소개서 써주는 애가 있는데 어떤 애가 먼저 했어. 그리고 나중에 어떤 애가 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한 애를 두 번째 거에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뭐 머리가 빠지겠는 거야. 아씨, 어떡하지? 이거 너무 좋은데 이미 얘가 썼어? 그러면 다른 애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빠져요. 너무 머리가 아파. 어쩔 수 없어. 그쵸? 그런 경우에 이걸 딱 활용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미처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 얘네가 짚어주네? 쭉 보다가 맞다. 이거 있었지? 이렇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저 입장에서는 솔직히 돈이 아까웠거든요. 근데 돈이 아까워도 차라리 그 고민할 시간에 이거 빨리빨리 양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손을 대는 게 나아요. 어머니들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인데 저하고 보고서나 그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보고서 진짜 잘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저 이거 진짜 애들 입시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허투루 써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잘 써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얘가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저희 전략이 뭐냐면 우선은 저희 재원생들한테는 이거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학종, 기본 교과, 진로 뭐든 다 좋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2월 말에 다음 주죠. 이번 주 시험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아이들하고 이걸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공 탐구 하나 할 거야. 전공 바뀌어도 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지원은 의학했다가 나중에 인문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드리프트하는 친구들은 잘 없지만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걸 선택했을 때 그 활동을 얼마나 정말 성의 있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기본 교과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쵸? 그 기본 교과 활동을 하다가 심화 탐구했다 정도만 되는 거고 어차피 생기부에 나 전공 뭐 할 거예요 라는 거 없어요 이제는.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왜 하냐면 안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고민할 시간을 줄이는 거야. 그냥 우선은 오케이 네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이거구나. 그러면 그걸 갖고 얘기하기가 편하잖아요. 나중에 바뀌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아이들하고 요거에서 진로 한번 우선은 방향 정할 거고 그 진로에서 이제 어떤 요호들이 어떤 연구 논문들이 어떤 주제들이 지금 트렌드구나 라는 거 하나를 잡아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게 탐구 프로젝트 보고서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과 무엇의 어떤 내용을 대한 탐구를 했다, 연구를 했다, 해결 방안을 냈다, 비교 분석을 했다 이런 것들까지 다 있더라고요. 고맙게도. 근데 솔직히 보고서는 내용을 보고서 너무 실망했어요. 이게 결국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로직은 알겠더라고요. 로직은 뭐냐면 그 흔히 논문에서 많이 나오는 키워드들을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그 키워드들을 선택하게 하고 그 키워드들을 모은 다음에 챗GPT에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그전에는 제가 다 알아서 했거든요. 하나씩 골라가지고. 이거 무슨 미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얘가 확실히 좀 수월하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학생들의 개별 상황에 맞게 디벨롭하는 건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했어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장담하건대 고2 수준까지는 아무 문제 안 되고요. 고3도 고3 심화 과학이나 심화 수학은 조금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골치가 좀 아픈 경우가 있는데 고2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과거가 아닌 이상. 아시겠죠? 어차피 그냥 논문 정리하면 대부분 끝나요. 논문 정리하면 대부분 끝나고 어제 그 중1 어머니가 한 분 와서 상담을 하셨는데 그 친구는 코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코딩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 해결 방안, 문제 해결. 요게 포인트. 저는 개인적으로 해결 방안 여기에 항상 포커싱을 두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탐구는 많이 하는데 그걸 적용을 잘 못해. 그러니까 적용을 하는 게 차별성이에요. 우선은. 얘도 적용 그럴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애들은 해결 방안까지는 거의 손을 못 댑니다. 장담하건대. 해결 방안을 한 학기에 3개 이상 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이미 거의 0.23점 이상 앞서간다고 봐도 될 정도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등학교 3학년 그 생기부 그거 하고 있다고. 거기서도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이 못 따라와요. 왜냐면은 나는 이해도 못 하겠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거냐. 그런 식으로 아주 순수하게 정말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해결할 수 있으면 이게 문제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죠. 해결 방안은 진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냥 아이디어를 만들고 캠페인을 한다.
혹은 뭐 동기부여를 한다. 이게 다 해결 방안이거든요.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들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들의 상황에 맞는 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보고서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도 만들어 보고 이 공식의 타당성도 검증해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까지 써줍니다. 이 보고서는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쓴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제가 쓰지도 않은 걸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매월 2회 생기부 혜택 진단, 과목별 수행평가 로드맵, 과목별 수행평가 로드맵은 우선은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생기부 혜택 진단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월 1회나 학생들을 뭐 선정해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가끔 너무 몰리는 경우가 있거나 아이들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를 써놓으면 그냥 언제든지 그냥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 제가 그래 빠른 타입은 아니에요. 약간 좀 느려. 오래 걸리는 타입. 그래서 저는 최소한 3일 이전에는 내놔라. 그 전날 이건 안 돼. 그거를 막으려고 선정하여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저희 재원생들은 수행평가 로드맵은 저희가 오면은 무조건 다 해주고 있고요. 생기부 혜택 진단도 시간만 맞으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안 맞게 가끔 들이대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에는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생기부 관련 활동을 여전히 계속 하고 있어요. 대치동 아토즈하고 로고스 논술학원에서도 생기부 관련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로 아이들하고 자료 공유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일단 그런 식으로 좀 할 거고요. 고등부에서는 아예 그거를 이제 그 생기부 관리 폼이 있어요. 따로 생기부 관리 폼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각 기본 역량, 교과 역량, 심화 탐구 활동까지 이제 한 페이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약간은 제가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로드가 많이 걸려서 약간 어쩔 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게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쓰면은 좀 더 수월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확실한 건 양치기가 가능하다는 건 확실한 거고 그러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뭐뭐 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나한테 물어보든 그 프로그램을 돌리든 해서 기본적인 게 나오니까. 근데 그게 어른들 입장에서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꽤 어려워해요. 이런 거 보고서? 어떤 보고서 써야 돼? 아무 보고서 나와서 상관없거든요. 근데 보고서를 쓴다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려워해. 그때 키워드 넣어가지고 자기 전공량 관련 키워드 클릭 해가지고 딱 하면은 하나의 예쁜 제목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구성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좀 더 이거를 심화 보고서로 좀 예쁘게 써야 한다. 그러면 이제 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하려고요. 완전히 제가 좋아졌습니다. 역시 돈이 좋다. 돈이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그거에 대한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정리 드리면 학종에 대한 중요성이 더 올라갔다. 아시고 계실 건데 그거 한번 다시 강조 드렸고요. 학종에 대한 중요성이 그럼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쨌든 1학년 때는 기본 활동들이 있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제출하셔야 됩니다. 학교 활동들이 있을 때 이거 우리 아이 전공하고 상관없는 건데 우리 아이 이과인데 문과 활동이네, 역사신문 쓰기네 이런 걸로 빼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기본 교과 역량이야. 다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자율이든 진로든 어디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용 너무 잘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용보다 중요한 건 제목입니다. 제목. 왜일까요? 왜 제목이 중요할까요, 어머니들? 선생님들은 내용을 다 써주지 못해요.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건 제목이야. 제목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 거 아시죠? 근데도 제목이 중요한 건 선생님이 봐야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목이 너무 어려우면 써줄 수가 없어요. 제목은 최대한 길게. 네, 물론 실제로 논문을 쓰실 때는 안 그래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 아이들 논문 쓰는 거 아닌데요? 선생님한테 어필하는 건데? 제목은 최대한 길게, 부제까지. 그것만 해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거.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선은 기본적인 것들을 쉽게 갈 수 있는 것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어디서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싸게 빨리 해주는 대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거 좀 우리 아이 전공이 너무 중요한 건데 그러면 주변에 인맥을 최대한 동원하셔서 전공 관련 대학원생이든 누구든 좋으니까 차라리 그분들한테 이게 좀 개별적으로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머니들? 그거 근데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뭐 아이 보고서를 쓰는데 어머니들이 안 도와주실 거예요? 어머니들이 예를 들면 그 전공자야. 그럼 아이 보고서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구 간섭 안 하실 겁니까? 아니죠. 다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제들은 그런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어디 학수 아들 딸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학종인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입시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공정하려고 노력을 할 것뿐이죠. 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그리고 이따가 이거 프로그램 체험하실 분들은 잠깐 남아주시면 체험하는 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